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은 직장인 여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경력만 보면 40 넘은 분들 못지않네요. 운이 좋았는지 처음 입사한 회사가 너무 좋은 곳이라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인간관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각자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나 자주 연락했지, 시간이 지나고 누구는 시집을 가고 누구는 다시 대학을 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기고, 지금 제 인간관계라고는 회사 사람들 뿐이네요.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라고 마냥 딱딱하게만 굴지 않고 정말 친구처럼 언니 동생하는 사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네요. 제가 특히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저보다 늦게 이직하신 팀장님이셨는데요. 나이는 50을 넘으셨는데 밖에서 저랑 둘이서 만나도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완전히 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능력도 있으시고 돈도 꽤 많으신 걸 보고 저도 나중엔 꼭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시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50대를 늙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정말 곱게 늙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팀장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뭔지 알게 됐죠. 그런데 팀장님이 저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라며 저는 상상도 못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팀장님에게 저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팀장님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아들도 꽤나 미남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자기 아들을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는 없어? 없으면 우리 아들 만나볼래? 팀장님 아드님이요? 아니 그것보다 팀장님 아드님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벌써 30이야. 전 남편이랑 좀 일찍 결혼했었거든. 주변에서 아들이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연애를 못하냐고 어디 하자에는 애 취급한다니까. 네? 이렇게 훤칠하게 생기신 분이 어디 문제가 있겠어요. 처음엔 회사 직장 상사의 아들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었지만 팀장님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약속까지 잡았죠.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된 소개팅은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알게 된 분들이랑 연애를 해도 끝이 늘 좋지 않아서 딱히 연애라던가 결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도 팀장님이 제안하시는 거니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였는데 운 좋게도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와도 다르고 처음으로 낯선 분이랑 대화도 곧잘 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매너도 좋고 외모도 목소리마저 완전히 제 취향이었죠. 첫눈에 팀장님 아드님에게 반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애프터를 한 결과 저는 제 이상형에 꼭 들어맞았던 그 남자를 놓치지 않고 남자친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제가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상형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인지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두통이 자주 있는 편이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티는 내지 않으셔도 저를 많이 생각해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어떤 남자랑 부딪혔는데 상대 쪽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누구에게라도 화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화를 내면서 그 남자와 싸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그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성급했나 생각도 했었지만 둘 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니 굳이 연애 기간을 길게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 혹시나 거절을 당할까 걱정 때문에 그날 밤을 쫄딱 새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팀장님이 슬쩍 저에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자기, 어제 프로포즈 했다며? 우리 아들이 좀 괜찮긴 하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훈 씨가 벌써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하거든. 그래서 이훈 씨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제가 그냥 질러버리긴 했지만 너무 일찍 말을 했나 뒤늦게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성급하긴 했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았어? 뭐 저희 나이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저도 나름 적지 않게 벌고 이훈 씨도 안정적이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팀장님은 대답은 않으셨지만 걱정 말라는 말에 그래도 나쁜 결과는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그날 다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하지만 듬직한 모습들은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던 건지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출근날, 팀장님은 아침부터 제자리로 오셨죠. 그러면서 제 신혼여행 일정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으시면서 뒤늦은 훈수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새아가라고 불러야 하나? 하여튼 식당을 왜 그런 데를 갔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맛도 별로고 비싸기만 하던데. 네? 무슨 식당이요? 신혼여행 이틀째에 간 식당 있잖아. 거기 완전 별론데.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라도 물어보고 가보지. 오빠가 거기 별로라고 해요? 별말 없길래 맛있게 먹은 줄 알았는데. 대놓고 별로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 다음부터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 내가 제주도는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 알려줄게.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팀장님은 사사건건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님에게 말씀드린 건 시작에 불과했죠. 남편은 점점 저와의 데이트에도 어머님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었는데요. 처음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냥 살던 집에 제가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퇴근하고까지 같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던 사이도 나빠지는 게 순식간일 것 같아서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었죠. 하지만 남편이 한 달이라도 일단 살아보고 그 후로도 안 될 것 같으면 분가자는 말에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아무리 엄마 아들 사이라곤 하지만 제 남편이고 이제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식사 메뉴로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대게가 철이라며 3일 주야장천 대게만 주신다거나 남편이 저를 도와 집안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 벌떡 일어나셔서는 아직 다 차지도 않은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남편에게 같이 버리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그대로 쏠랑 어머님을 따라 나가버리고 둘이서 나간 김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왔다며 저를 따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달을 반복하니 도저히 같이 살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기간 딱 한 달을 채우고 저는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머님도 순순히 분가를 허락하셨고 큰 갈등 없이 남편과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분가를 허락해 주신 건 다 이유가 있으셨죠.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을 들락거리셨습니다. 퇴근을 할 때면 차를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시거나 혼자 술에 취해 저보다도 먼저 안방 침대에서 뻗어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술을 드신 건지 일단 침대에 눕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릴까? 번거롭게 뭐하러 이 밤중에 거기까지 가. 그냥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고
당신이 엄마랑 자는 거 불편할 때니까 소파에서 자. 내가 엄마랑 잘게. 결국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남편과 어머님이 안방에서 자는 일도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따로 나와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도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부부인지 어머님이 남편이랑 부부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엄마와 아들 관계니 저도 최대한 터치하고 싶지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저만 남의 가족인 것 같고 해도 너무하니 결국엔 불만이 터져나왔죠. 당신이라도 어머님을 말리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어머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가 불편해. 그냥 엄마는 우리가 좋아서 오시는 건데. 당신 엄마랑 원래도 친하게 지냈다면서. 근데 시어머니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신혼집 와서 나랑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돼? 당신이 결정해. 나야 어머님이야? 왜 그래? 당연히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걸 꼭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유는 무슨 이유? 사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키워주신 분이야. 친자식도 아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 남편은 머뭇거리다 진실을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입양하였던 남편은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에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시든 간에 자기는 뭐든 다 해드려서 자기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차마 뿌리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중간에서 최대한 잘 중재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걸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저와 남편 사이에 껴서 함께 데이트를 즐기셨죠. 하지만 남편이 말을 하긴 했는지 저희 집을 찾아오실 때면 저에게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신다는 선물이 하나같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옷들이었죠. 이것도 얼른 입어봐. 커플로 우리도 입고 다닐까? 너는 젊으면서 꼭 나이 든 사람처럼 입고 다니더라. 얼른 이거 입어봐.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통통한 편이라 이 옷들은 좀 작아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딱 붙는 옷들은 안 좋아해서. 작기는 뭐가 작아. 이거 다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그냥 입으면 돼.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과감하지 못해? 제가 살집이 있어서요. 어머님은 꼭 저에게 딱 달라붙는 옷들을 선물하시면서 같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워낙에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 몸매 하나는 젊은 사람들 못지 않았었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어머님 몸매를 보면 하나같이 칭찬을 하기 바빠서 그런지 몸매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시고 남들이 멋지다는 듯 바라보는 것도 즐기시는 편이었죠. 문제는 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평균보다 조금 더 살집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런 제가 어머님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지만 제가 입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냐며 너무 시무룩해 하셔선 억지로 옷이 이쁘다고 하면 다음날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트윈룩을 입고 출근하자고 하셨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으셨던 건지 그렇게 입고 출근을 하셔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대셨죠. 우리 봐. 내가 선물한 건데 잘 어울리지? 나 이렇게 며느리랑 맞춰서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뒷모습만 보면 팀장님이 며느리인 줄 착각하겠는데요? 뒤태만 보면 대리님이 어머님 같아요. 그래요? 어머님이 몸매가 워낙 좋으셔서 그렇게 보이나 보네? 근데 대리님은 옷이 좀 작아 보이시는데 숨은 잘 쉬어지시죠? 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워낙 글래머러스해서 그렇지 완전 서양식 몸매잖아. 딱 맞게 입은 거야. 김주인도 뭘 모르네? 어머님이 저를 감싸주려고 하면 하실수록 부끄러워지는 건 저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팀원들도 몰래 웃음을 참는 게 눈에 훤히 보였고요. 어머님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건지 진짜로 모르시는 건지
끝까지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죠.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저만 답답하고 서러울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어울리는 옷이라며 저를 깎아내리고 어머님만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오빠를 잘 봤네. 나이랑 오빠는 상관없지. 현정씨, 밖에 나가서 데이트라도 하고 올까요? 어디 갈까요? 이번에 새로 가보고 싶은 데 생겼는데. 자, 얼른 차키 챙겨. 당신은 저녁에 미팅 있다고 했지? 그렇긴 한데. 그럼 우리 둘만 가야 되겠네. 미팅 잘하고 와. 저를 두고 대놓고 둘이서만 놀러 나가버리고 저는 혼자 남겨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인데 어머님이 무리하게 잡으신 미팅 때문에 저는 일만 해야 됐죠. 제가 일이 없었더라도 어떤 핑계로든 둘만 나가버리는 일도 많았지만요. 차라리 회사에서만 만나는 사람이거나 시어머니이기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한 사람의 비율에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 점점 머리까지 빠져가기 시작했죠. 어디다가 털어놓고 싶어도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따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회사 직원들을 제외하고 따로 왕래를 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없으니 혼자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과장님과 술자리를 하게 됐었는데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저희 어머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어머님이 저에게 같은 옷을 입히고 출근하는 것도 딱히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술이 들어가고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남편 사이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시집가면 다 그런 거야. 세상에 며느리 질투 안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그것도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꼭 제가 어머님이랑 남편의 결혼 생활에 끼어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단둘이 있어 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 거겠지. 나도 처음에 결혼했을 땐 그랬는데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 조금 이해는 되더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밖에 나가면은 두 사람은 연인같이 걷는데 저는 뒤에서 떨어져서 걷고 맨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다니고 저보다 어머님이랑 스킨십을 더 많이 해요. 에이,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예진씨, 그냥 사이 좋은 모자지간일 뿐이야. 제가 답답한 마음에 돌려서도 말을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과장님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이상하게 몰아간다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만 쌓인 채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잠에 들었죠. 또 둘이서만 데이트를 나간 건지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기분은 상했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안방 침대에서 편하게 잠을 잤었네요. 그런데 제가 술만 마시면 갈증 때문에 새벽에 일찍 눈을 뜨거든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거실에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밖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너 저 여자랑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너무 싫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나도 그때는 욱해서 그냥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 후회 중이야.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게. 누가 우리 나이 차이로 뭐라 하든 간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너랑 연애하고 결혼도 할 거야. 이제 우리 아이도 생겼잖아. 그래, 우리 호적에 올리려면 얼른 이혼도 해야지.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저는 경악스러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다정하게 백허그를 하고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심상치 않은 관계 같았는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제 귀로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단번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빼왔습니다. 매번 저를 빼고 둘이서 남편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갔었거든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후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제가 들었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양도 친자도 아닌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연인 관계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의 시선을 유난히 신경 쓰던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신경이 쓰이셨었나 봐요. 남편은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이었지만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 문제로 싸우다가 하루는 그냥 홧김에 저를 소개해 줬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기싸움을 벌이겠다고 저와 계속 만나왔던 거였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결혼까지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라리 남편이 결혼을 하면 자기는 엄마 역할을 하고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 테니 저와 결혼까지 하게 만든 거였죠. 철저하게 저는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두 사람은 벌써 저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대놓고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지 못하니 일부러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놀러 나가고 저는 집안일이며 회사 일도 떠넘긴 거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저와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며 간 곳도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죠. 바로 팀장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거였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을 한 것도 신기한데 그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라니요. 밤을 꼴딱 세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두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회사에 출근했죠. 그날도 여전히 어머님은 저에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히고서 함께 출근하자고 하셨어요. 매번 그렇듯 다른 직원들은 저와 어머님을 비교하면서 제가 어머님을 못 따라간다더니 남편은 어머님을 보고 자라는데 어떻게 저와 결혼했냐는 등 또 당연하다는 듯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습니다. 대리님 남편분은 이런 분을 어머니로 두고 대리님이랑 결혼하신 거면 진짜로 대리님을 사랑하나 봐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 대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정말요? 그건 몰랐네요. 하도 어머님이랑만 데이트하길래 저는 부인이고 어머님은 애인 역할이신 줄 알았잖아요. 역시 이런 몸은 애인으로 두기엔 부끄럽죠. 어머,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우리는 그냥 이 대리가 바쁘니까 편하게 일하라고 밖에 나가준 거지. 아, 괜히 또 사람 오해하겠다. 에이, 무슨 오해요. 엄마 아들 사이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바로 일을 시작했고 오늘은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그날은 자처해서 야근을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한 이유는 어머님의 자리를 뒤져보기 위해서였어요. 요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시어머니가 산모 수첩만 자기 집에 가져다 놨을 리도 없고 평소에 저한테 가방 좀 들어달라, 립스틱 좀 꺼내달라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 산모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닐 리도 없으니 남은 곳은 회사뿐이었으니까요. 모두가 퇴근한 후 저는 곧장 어머님의 자리로 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잠겨있던 서랍에 산모 수첩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을 다 열어보고 잠겨있는 한 칸을 보니 당연히 거기 있겠구나 싶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힘으로 열쇠도 없이 그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눈이 돌아가면 힘으로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의 서랍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모두가 출근하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까발려 버렸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내 자리 누가 이랬어?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경찰이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요. 뭐라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 조금만 기다리세요.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사장님도 출근하시면 그때 말할게요. 그러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화를 내다가 산모 수첩이 사라진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달려들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얼른 내 물건 돌려줘. 제가 왜요? 그렇게 대단한 물건도 아니면서 열쇠까지 꼭꼭 잠궈서 들고 계시고, 제가 그깟 수첩 좀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위협이 되시나 봐요. 직원들은 다들 달려드는 시어머님을 말리면서도 굳이 저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죠. 순하기만 했던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장님도 출근을 했고,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산모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산모 수첩에 적힌 산모의 이름과 자기가 적어넣은 아빠의 이름도 말했어요. 다들 제 남편의 이름이 가물가물했는지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이었는데, 과장님이 아이 아빠의 이름이 제 남편의 이름과 같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그거 이대리 남편 이름 아니야? 그 말에 순식간에 사무실이 술렁거렸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죠.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애인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저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으셨어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 애 임신한 기분은 어떠세요? 네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던 거잖아. 너만 아니면... 그래서? 그럼 당신들은 아무 잘못 없던 거야? 애초에 다른 사람 신경 쓰인다고 나를 위장 결혼시킬 생각이면 만나지를 말던가. 나는 무슨 죄인데? 그래서 그럼 이혼해. 그럼 되겠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너네들 평생 그렇게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 애도 안 좋은 시선 다 받으면서 키우게 될 거야.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다 그대로 실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이틀 내내 잠도 한숨 못 잤으니 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눈을 뜨니 저는 병원이었고, 과장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 두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던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이상하다 뿐이었지. 저를 두고 그럴 줄은. 시어머니는 제가 쓰러진 뒤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이 쏠리자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가 잠시 회사를 쉬는 동안 회사를 나왔다가 결국 회사 동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게 아쉬울 정도로 다들 미친 사람 취급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출근한 저는 다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면서 그동안 그것도 몰라주고 다 장난으로만 받아들여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실 회사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냥 팀장이 하는 말이니까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신 그 후로 알아서 거래처며 같은 업계며 직원들이 소문을 쫙 내준 덕분에 그 여자가 다시 경력을 세워서 취직을 하긴 힘들겠더라고요. 나이도 나이니 이제 더 새롭게 이직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능력이 뒷받쳐주면 뭐 하겠어요. 뻔뻔하게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적었다가 저희 직원들을 통해 아름아름 자기가 한 짓들이 들통나서 번번이 이직에도 실패하니 제가 더 손을 대지 않아도 앞으로 쭉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으니 이혼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낳은 아이는 결국 그 여자 호적에만 올라갔습니다. 서류상으론 그 아이는 아빠가 없는 셈이죠. 이제 내년에 아이가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얼마나 잘 견딜지 궁금합니다. 세상엔 정말 나이 차이를 초월한 사랑부터 다양한 사랑들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남을 이용해서 상처를 주는 사랑은 누구에게도 축복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도 뉘우치고 저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비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